네, 피청구인 종합 진술해 주십시오. 네, 피청구인 먼저 변론 유지 말씀드리고 감사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청구인 측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29일 조정훈 의원이 감사원장님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감사원은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라는 질의에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발언 취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국정 운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였고 즉시 이와 같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임무는 공정한 감사의 수행이고 국가기관이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결국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결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발언의 앞뒤 맥락과 설명은 무시한 채 단편적인 답변만을 들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5일자 발언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드 관련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감사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감사이며 주요 정책에 관한 감사라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4인의 외부위원과 3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결정된 건으로 피청구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1차장과 사드 반대 단체 등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사드 감사의 착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들을 고려하면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인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은 수립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의 감사 청구인으로서 국무총리를 추가한 것은 청구인은 감사원법 23조가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대상을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감사원법의 목적, 해당 조항의 물리적 해석, 감사원법의 연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항은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감사 청구제도는 감사원법이 아닌 감사원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 전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은 이미 행정각부의 장 등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법의 감사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은 자의 감사 청구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해석한다면 공익감사 청구제도 자체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탄핵소추 사유의 전제는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감사 청구 제도의 청구권자인 행정각부의 장은 자신의 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 기관이 관여되거나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감사 청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익감사 청구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은 감사원에 있으므로 총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하여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권익위 과장과 고위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국회에 권익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였고 국회가 구두로 이를 감사원에 전달하였으며 그 외 감사 제보 사항에 근거하여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특정 인물을 사퇴시키기 위한 감사가 아니며 특히 피청구인이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를 통하여 제보자에게 감사 제보를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익위 감사 개시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감사원법 제12조의 주요 감사계획은 연간 업무계획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의미합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사전에 감사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상 업무계획에는 상시 공직감찰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의결을 받았고 개별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의 결재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감사 예고 통지 역시 대인 감찰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는 예고 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감사 개시 역시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감사 대상의 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권익위원장 역시 감사 대상에 해당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 처분 요구가 가능하므로 기관장의 감사 처분이 불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는 유권해석의 당부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권익위원장의 판단을 전적으로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허위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그 사실관계 오류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것으로 적법한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에 해당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 보고의 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 보고서의 의결 과정에서 2023년 6월 1일 감사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감사원 사무처는 이에 따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여 감사위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신 감사위원 조은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요구하였고 이는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아 감사원 사무처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가 정당하게 수정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였으나 주신 감사위원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였음에도 전산상 열람 버튼 클릭을 거부한 채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심위원회 열람을 받도록 한 것의 열람은 문서를 완성하는 결재와는 다르며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는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의 고유의 권한으로 피청구인이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판단하고 공개하도록 한 것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전자기록 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전산 시스템의 관리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없고 현재에도 열람 버튼은 클릭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어떤 허위 정보를 입력한 바도 없어 공전자기록 위작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사원장으로서의 위법행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국민감사 청구의 경우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와 범위는 국민감사 청구 심사에서 결정함에도 결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국유재산 사용 시행 관련 절차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명시하였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허위라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며 포괄적으로 공직감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상 개별 감사 사안에 대한 별도 감사위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는 특조국 감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1급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 분류상 1급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착수 경위, 보도자료의 작성 경위와 그 과정, 보도자료의 어떠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그 출처 또한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이태원에 대한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2023년 2월 1일 연간 감사 계획 발표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브리핑을 하고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 허위 공문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탄핵 사유에 관련해서 2023년 연간 업무 계획에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체계 점검에 대한 감사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감사는 이태원 감사라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거시적 감사이며 2023년 업무계획 당시에는 감사 대상, 소관 부서, 감사 시기 등이 모두 미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서 전혀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성원전 감사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감사가 이루어진 건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삼을 수 없으며 감사원이 기소된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배제됨이 타당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심, 2심 모두가 무죄가 선고된 바 없고 1심은 유죄가 선고되어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감사원법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감사 사항으로 규율되어 있고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특히 인사 업무는 선거의 관리나 정당 사무에 관한 선관위 고유 사무가 아닌 일반 행정에 대한 사안으로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본 감사는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고 선관위 자체 감사로도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여 감사가 시작된 사안으로 정당한 감사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 역시 각 감사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항 관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강압 없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제출해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26일 법사위에서는 당시 월성 1호기 감사 회의록에 대하여 당시 야당이던 현 여당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여당이던 현 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회의록 제출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록 제출이 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탄핵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 자료 제출 요구부터가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 각항의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자료 제출 거부 시 처벌 제한 조항도 있다는 점에서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명의 요구서가 발부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 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송달 규정, 법사위원장 명의의 자료 요구 등을 준수하지 않은 바가 밝혀졌습니다. 청구인은 전자송달로 송달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최근 국회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송달과 관련하여 전자송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국회 역시 전자송달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송달로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하여 관련 규정은 국회 증감법이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미하는데 감사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국회에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탄핵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피청구인에게는 파면에 이를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본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시어 피청구인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네, 하십시오. 예, 감사원장 최재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감사원에 재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러한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의 신뢰와 전통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 업무 또한 모두 그런 원칙 하에 수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최근 국가 발전이 기로에 있고 민생이 도전받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원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